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블한 목토파입니다. 어제는 거의 금융시장에 융단 폭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리 충격파가 하루 종일 충격파 수치를 최대한 올려서 데시벨을 고막이 터져라 울려대는 긴급 시그널의 연속이었는데 무슨 민방위 훈련하는 줄 알았어.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냥 매시각 경보음이 울려댈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지형도를 한 번에 바꿀 만한 치명적인 내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모든 부동산 집값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집값이 어느 지표를 떠안고 어떤 방향의 궤적으로 가는지 당최 헷갈려서 좌우분간이 안 되는 혼돈이 카오스의 블랙홀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호기롭게 올라가는 상반기 저점에서 전고점으로 가던 맹렬한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분위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제 부동산은 집값 지표가 나왔는데요. 무슨 미국 WWE 프로레슬링 하는 것도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주 그래프는 완벽한 하향 추세로 세팅이 되는가 싶더니만 이번 주 변동률을 보면 다시 살짝 고개를 들이미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는 전체 궤적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점에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하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점의 포인트를 갈아엎는 되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매매가 변동률이 탄력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아니 낚시를 해도 그렇잖아. 잡은 물고기 완전히 죽기까지는 얼마나 펄떡거리는지 지가 알아서 다시 바다로 뛰어들 것 같다니까. 근데 이미 수중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빠져나가? 지금 집값 상황이 딱 이런 형국이에요. 뭔가 호가방어벽으로 집값을 띄워보려고 엄청난 발군의 노력을 해봐도 이게 이미 대세 하락이라는 수중 안에 이미 그 지표들이 다 들어와 있는 터라 살짝 직전의 궤적에서 어긋나는 지표를 보여도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을 보면 이게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023년 6월부터의 그래프만 봐도 무슨 42.195km 마라톤을 하는 것 같죠? 그냥 쭉 일관되게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약간의 자극적인 대회 지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유리벽 깨지듯이 와장창 박살이 나는 건데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살얼음이 딱 끼어 있는 게 보이죠? 뭔가 두툼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역시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 강남 4구의 강세, 여기는 워낙에 집값 방어 전선이 거의 최후의 보루라고 보면 되겠죠. 가격 변동률이 이 상황에서도 0.1% 확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강남권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서서히 집값이 중심을 포위해 가면서 변방이 중심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도 역시 지역 편차가 서울과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 그러나 남양주, 의정부 같은 경우는 좀처럼 하락세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지방은 세종이 31주 만에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포인트. 중앙행정처가 죄다 밀집해 있는 인공도시 세종이 집값 자체가 여기는 워낙에 산업 인프라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중앙행정기관 인프라가 떠받치고 있는 곳이라서 집값 추이가 그리 등락이 심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호되게 하락 신고식을 했다가 간신히 가격대가 숨을 쉬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상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 그 추세가 꺾였다는 건데 이게 특히 전체 집값의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곳이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겉으로 보면 집값 추이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된 것 같지만 실은 거의 실제 거래 현장에서의 집값은 피멍이 많이 든 상태죠. 그리고 전세 시장 역시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건 현재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단기적으로 입지적인 격차에 따라서 부족한 현상이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여전히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비율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상당히 전세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오름세,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솔직히 인천, 경기가 제일 역전세 위험이 많은 물량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적인 전세가 궤적이 전세가 변동성을 가려줄 만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국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49만 가구 정도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제 터진 미국 국채금리 5% 돌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현타가 올 정도로 그렇게 미친 듯이 대출을 받아내던 수요를 움츠러들게 하는 거의 직격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주요국 GDP 가계부채 비율이 108.1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집값에 대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신념이 여전히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는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전히 고금리 시대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액션은 금리 동결 3.5%. 지금 금리 확실하게 올려야 할 시기인데 말은 매파인데 행동은 비둘기야.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모순적 구조로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거야. 겉돌고 있는 시중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 국채금리가 시중은행을 코에 깨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죠. 은행채가 오르고 예적금 금리 출혈 경쟁으로 올려주니 지금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무슨 상관이야. 당장 지들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미친 듯이 주담대 금리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렇게 달아오른 철판구이 같은 금리 상황에서 금리 더 올렸다간 그냥 프로판가스 폭발할 것 같고 그렇게 6조 1천억에 가까운 주담대를 땡긴 이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돈을 빌려간 건데 바로 금리 폭탄에 노출이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이 그냥 어르신 큰 방에서 기침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입니다. 금리를 손에 쥐고 금융시장 건전성을 지켜야 할 가디언스가 존재하지 않아. 시중은행이 미친 듯이 오르는 코픽스, 가상금리 은행채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금융 전반의 상황을 반발하다 토해내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지들 천문학적인 영업이익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우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금융 환경 자체가 은행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터진 미국 국채금리 5%. 이건 거의 마의 벽을 뚫은 건데 얼마나 충격이 크면 초단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식시장 박살이 났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이 와장창 깨져버렸고 이건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부동산 금리 부분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이분이 타노스식 손가락 튕기기로 긴축 얘기만 꺼내들면 그냥 전 세계 주식시장 절반이 죽어버리네. 야, 이 집도 할만하겠다.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어. 자기 말 한마디에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게다가 그 돈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목숨도 왔다 갔다. 그냥 전지전능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부동산의 선제지표로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B2도 여기서 창고를 하고 있는데 미수거래 3일만 빌릴 수 있는 돈을 끌어다가 주식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다시 오를 거라는 심리로 산 건데 지금 떡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3일 안에 빌린 돈이 상환이 안 되네. 그래서 반대 매매 이렇게 미상환 주식을 강제로 증권사가 몰수해서 팔아버리는데 규모가 무려 8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B2하고 똑같죠. 집값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고 주담대를 땡겼으니 연말엔 주식시장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로 급격하게 바뀔 위험이 큰데 주식시장 반대 매매처럼 부동산은 경매라는 게 있으니 빚 못 갚으면 그냥 바로 경매시장으로 몰수당하고 팔려나가는 집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시장이 딱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거래량이 대폭 줄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기본 집이 거래가 안 되는데 황금성이 훅 떨어지는 관계로 자금 경색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게 되면 그냥 집값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에서 나온 집값 추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부동산을 둘러싼 지표는 하방 압력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은 주식시장의 약세장 지속 현상처럼 부동산도 급격한 가격 전환으로 돌아설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잘 주시하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를 거쳐 집값 추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계단식 하향세 뚜렷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외 여건 자체가 역대급으로 악화되고 있는 관계로 주식시장의 비투가 반대 매매, 증권사가 몰수해서 처분해버리는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똑같이 부동산 시장 역시도 역대급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것처럼 똑같은 궤적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식과 부동산이 같은 운명을 가진 채로 움직인 적은 결코 없죠. 왜냐? 똑같은 대외 환경이라는 금융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봇 한번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